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국민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간은 마스크처럼 신청 오부제로 실시됩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709달러로 연초 대비 12.6%가 올랐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8,728달러대로 연초 대비 23.7%나 올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 폭락했습니다. 조업일수가 6.5일에서 5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평균 수출액 30.2%가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19 탓에 미국 실업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쏟아집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지난달 실업률은 14.7%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폭등하며 대공황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은 양 지수가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일단은 글로벌 증시 잠깐 리뷰를 해드리자면 지난주에 괜찮게 끝났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증시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지금 상승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난 주말에 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경제 지표 악화가 좀 현실화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실업률, 고용 상태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고용 지표가 이틀 뒤면 발표가 되는데 당연히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태원 클럽발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지금 일일 감염자 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고요. 갑작스럽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지금 증시를 갈팡질팡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집단 감염 우려는 지금 중국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2차 대유행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지금 질본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이 정도까지 급증을 했다면 사실 증시는 좀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자, 어떤 방향성으로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보시면 지금 1943, 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1958에서 출발한 지수가 1940까지 쭉 한번 밀립니다. 그리고 V자 모양으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낙폭을 만들까 말까 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사실 위아래 움직임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하루의 변동성이 오늘 지난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갑작스럽게 상승하다가 훅 꺼지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또다시 경계감에 일단 급한 매물들은 던지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이 3,059억 원 삽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 매수에 들어왔던 지금 기관 외국, 특히나 외국인이 좀 매수에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도 포지션 함께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갈팡질팡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다시 상승 전환하네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면 셀트리온이 코로나19에도 호실적 발표하고 오늘도 잘 달립니다. LG화학 지금 다시금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현대차도 상승할까 말까.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시장이 오를 때만큼 잘 못 가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개인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좀 많이 샀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 수급적으로 좀 오를만 하면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상승하고요. 호실적 발표 이후에 카카오도 연일 잘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SK텔레콤,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물산은 모두 다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코스닥은 잘 달리는데 코스닥도 상승폭이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포착이 돼요. 오늘 하락 전환도 했었는데 하루간의 흐름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676 잠시 출렁거렸던 시장의 V자 모양으로 바로 반등 성공했고요. 장중에 690까지 터치를 합니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700선 회복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2차 팬데믹 우려와 현재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우위 이런 것들이 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팔고 있고요. 개인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을 좀 볼까요? 보시면 HLB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정보경 캐스터가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도 잘 달리고요.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CJENM과 엔터주들이 조금 오늘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다음 볼까요? 네, 여기 보셔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밀리고 있고요. KMW, 그러니까 많이 지난주에 올라온 종목들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진단시약 그리고 개학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사실 이번 주로 당장 다가왔던 개학이 지금 어떻게 될지 내일 중에 발표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함께 진단시약 관련주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시젠 올라갑니다. 알테오젠 연일 급등이네요. 지금 주가 어마어마합니다. 17만 3,800원대까지 20% 가까이 폭등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SK머티리얼즈 빠지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메지온, 원익아이패스 상승하는 가운데 슈젤과 에코프로비엠 빠집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갈팡질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살짝 조정이 나오네요. 1216원대. 일단은 환율은 1210원대부터 1250원대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미리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올라주면서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HLB, 유한양행, YBM넷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YBM넷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등교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요. 현재 YBM넷이 17%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7,3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6,240원부터 최고가 7,72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통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최근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한 건데요. 때문에 또다시 등교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YBM넷 등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질본 등 방역 당국 관계자와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13일로 예정된 등교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진양곤 회장의 유증 참여 소식에 HLB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9.66% 올랐고요. 거래가는 11만 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고가 11만 900원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은 줄인 모습입니다. HLB의 최대 주주인 진양곤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LB는 지난 3월 3,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뒤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자금은 엘레바 주주들에게 지급할 성공 보수 대금, 이뮤노빅 테라퓨틱스의 유상증자 참여, 어드벤첸 연구소가 보유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권리 인수 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 종목 만나보시죠. 유한양행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4% 조금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51,2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유한양행은 다국적 제약사인 얀센 바이오테크로부터 수령하는 430억 원 규모의 기술료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9일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는 레이저 티닙의 임상 이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우선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코인 시세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앞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0.4% 오르면서 1,0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0.14% 빠지면서 가격은 22만 9천 원대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즈와 비트코인 캐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즈가 0.44% 빠지면서 164원, 비트코인 캐시는 0.14% 소폭 오르면서 가격은 28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만나보시죠. 리플이 0.55% 오르면서 240원, 이오스는 0.63% 오르면서 2,9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암호화폐 시세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월요일이 밝아왔고요. 어김없이 월요일이면 한 주간의 일정을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볼까요? 네, 5월 중순입니다.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조금 있으면 6월 달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2020년도 이제 반이 지나가게 생겼는데요. 네. 일단 그 사이에 챙길 건 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이에 일단 이번 주 5월 중순에 걸쳐서 이어질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오늘 5월 11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오늘부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조회와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조금 있으면 데이터도 나오겠지만 이 지원금을 가지고 어디다 많이 쓰느냐라는 쪽으로 보여지겠지만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 소비주,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러면 풀린 자금들이 관련된 쪽에 기업들의 실적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음식료 쪽이겠죠. 그런 쪽에 대한 동향들 체크해보면서 흐름들도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적 발표 관련돼서 한화 시스템 GS, 현대리바트 있는데 특히 현대리바트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인테리어 관련된 쪽에 한샘이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동화 기업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인테리어 관련된 쪽이 집콕 수혜 쪽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변화와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들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5월 12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MSCI 반기 리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특수한 코로나19 사태 같지 않은 어떤 다른 경우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슈가 좀 됐었을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에 한 EM 지수 즉 신흥 지수에 110개 정도 국내 기업들이 포함됐었는데 시가총액이 위축돼서 이제 기준이 약 한 1조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오히려 한 기존의 110개 정도에서 104개, 한 107개 이 정도 쪽으로 축소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케이스는 편입되는 종목보다 편출되는 종목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5월 29일 날 종가 기준으로 좀 반영되고 6월 1일 날 적용이 되는데 특히 제외되는 회사를 먼저 보게 되면 약간 악재가 있던 회사들이 좀 더 많죠. 에디톡스나 OCI 비롯해서 HDC 현대산업개발, 한화생명 이런 종목들이 제외가 예상이 되는데 단기 수급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편입 예상 종목이 한진칼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유동 어떤 지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더 좋은 비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수급 동향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요. 게다가 이제 4월 자동차 판매 관련된 쪽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2월 달에 급감한 수치가 3월 달부터 돌아오긴 하는데 어떤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보복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내구재 쪽에는 아직 덜 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구재 관련된 쪽이면 아무래도 좀 소득 수준이 소득 경향들이 아무래도 좀 꾸준하게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와야 어떤 이런 자동차도 사고 좀 더 큰 쪽에 소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은 소기업 낙관지수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소기업, 작은 기업들의 심리를 대변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이번에 4월달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셧다운의 여파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 관련된 부분들도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 쪽에서 NC소프트, 네오위즈 같은 게임주 아마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도 좋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특히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위축폭이 크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눈높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지의 여부들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5월 13일 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개학이 고등학교 3학년 쪽으로 재개가 될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기조다 보니까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면 혹시나 개학이 됐었을 때 그나마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편의점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개학이 연기된다. 그러면 다시 또 언택트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오히려 또 모멘텀이 더 연장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4월 고용 동향, 특히 미국도 상당히 충격적인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도 거의 유사한 흐름들의 충격적인 지표가 나오는지도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날 또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의 초록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화상회의, 초록 이런 쪽으로만 모멘텀이 가해지는데요. 이번에 NK맥스라는 회사가 조금 더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흐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미국의 에너지청이나 특히 미국 오페크의 월간 보고서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공급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요 관련된 부분의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동향들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계속 한 2%대 이상, 즉 상승률이 2%대에서 4%대까지 계속 시도를 했던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아마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동반 하락 쪽에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즉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겠다. 오히려 생산자 물가지수와 관련된 제조업이나 기타 경제 지표 쪽에 조금 더 제조업 관련된 쪽의 지표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의 부진을 또 좌시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하는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펄어비스 컴투스 특히 CJ 프레시웨이도 어떤 이제 급식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부는 종목인데 그보다 이제 또 중요한 게 게임주 쪽이죠. 특히 펄어비스 실적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검은 사막이 다시 접속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뒤집은 인기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어지는 넷마블까지 게임주의 추가적인 실적 동향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월 14일 목요일 날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차전지 세미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섹터 동향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실적 관련돼서는 국내 대표적인 생명보험사, 화재보험,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와 CJ 대한통운 실적과 CJ 제일제당 이번에 그래도 언택트 쪽에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보니까 실적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5월 15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화웨이 임시 면허의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계속 만료를 시키고 화웨이 압박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계속 연장을 시키면서 중국을 좀 다독이는지 동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날 미국의 뉴욕주 셧다운의 마감으로 예정돼 있는데 또 연장시키는지 여부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날은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지표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4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미국도 산업생산 소매 판매 기업 재고, 거기다가 소비심리 평가지수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산업생산 같은 경우 중국은 좀 빠르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확장세가 더딜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 미국은 바닥을 확인을 안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제조업 관련된 지표 쪽에서는
부정적인 흐름들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는 삼성생명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들이 이제 막바지 또 발표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조금 팽팽하게 긴장감이 흘러나올 것 같아요. 악재하고 호재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표가 부진해도 시장은 자꾸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충격적인 고용 지표 쪽에서도 미국에서는 반등이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종가가 고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미국 시장도 오후장 마감쯤 되면은 다시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패턴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이제 유동성이 담보가 되면서 반등세는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변동성은 여전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운명이 지금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대응을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짧게 그리고 또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유가나 달러와 그리고 중기 저항 쪽인 1970을 안착하는지 계속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확신보다는 좀 유연하게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계속 접근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적에 기반돼서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눈높이가 올라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최악의 경제 지표가 뭐 뉴욕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경제 지표 안 좋은데 증시만큼은 지금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아무래도 뭐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 3월보다 10%포인트나 뛰었고요. 2월부터 4월까지 누계 고용 감소 숫자만 하더라도 2,137명입니다. 리먼 쇼크가 발생했던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년간 누계 871만 명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주시장이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간 것은 애플 매장 개장이라든지 30개 주가 경제 정상화를 선언하는 낙관적인 뉴스가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현재 이제 재개가 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게 아마 결정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4월 경기 바닥을 쳤고 5월부터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로 돌아선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됐고요. 또 코로나 쇼크로 인한 기술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술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증시 폭락 같은 경우에는 3, 4월 사이에 그 악재는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는 블랙 스완 발생보다는 두 마리의 회색 코뿔소가 출현한 거에 따른 펀드 환매가 됐던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미국 증시가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점, 경제나 기업 수익이 나빠지는데도 골디락스라는 리포트에 사람들이 현혹됐기 때문인데 이 부분들이 최근 들어와서 주가 조정으로 어느 정도 희석이 됐다는 점에서 지금 상승 흐름은 빠르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좀 견고한 흐름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리스크를 굳이 꼽아보자면 미중 간의 지금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망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8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 전쟁 당시 사망자를 웃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중국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 15일 날 1단계 무역 합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두 약속했던 1조 달러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주 이내 무역 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 보고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서 늘어날 거고요. 화해 장비를 바꾸는 기업들에게는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그 기업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이 중국 중심의 서프라이 체인을 바꾸는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연간 2억 대를 생산하는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6천만 대의 PC를 생산하는 휘럿 패커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로봇이나 게임기, 가전, 카메라 같은 서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으로 회귀한다든지 아시안 국가로의 이동이 앞으로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 50만 명, 여기에 하청 기업까지 포함하면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고요. 세계적인 전기 기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시켰던 만큼 중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성장 방식을 서둘러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서방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시작할 경우엔 중국은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미국은 결국엔 대체제가 베트남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생산성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영가 모델만 현재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고가 모델은 중국에서 계속 생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 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될수록 부품이 작아지게 되고요. 또 제조 과정이 상당히 정교해진다고 합니다. 공장 자동화 라인을 깔더라도 생산 공장을 숙지한 제조 현장의 매니저급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수작업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또 20년간에 걸쳐서 구축된 중국 공급망을 아무래도 단기간에 바꾼다는 건 상당히 말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원자재라든지 수천 가지 부품 조달처도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면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요. 또 신제품 출시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인텔이나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또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인력 제공 약속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리쇼링 기업을 잡는 국가가 향후 성장 동력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경제 지표나 이벤트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는데요. 전년 대비 플러스 0.4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대도시 봉쇄로 인해서 항공 운임이라든지 피복비, 숙박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15일 날에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10.9%로 두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월에 8.4%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음식 서비스, 의류, 휘발유, 자동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소비 감소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주가는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악화되지 않는 한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화요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플러스 3.7%로 3월 4.3%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2.6%로 3월 1.5% 감소보다도 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이 내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시장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요일 날 중국에는 4월 성장률 지표가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3월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아무래도 V자형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3차 산업과 관련된 부양책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잘해야 2% 전에 머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무역 지표 발표됐는데 수출이 플러스였거든요. 무역 회복 신호로 저희가 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중국 4월 수출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해서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11%였는데요. 의외로 플러스 3.5로 선전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 수출 전망을 보여주는 신규 수출 주문 PMI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3월 달에 46에서 4월 달은 33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 수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 수출이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이라고 본 건데요. 마스크를 비롯한 섬유 제품들의 수출이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57억 달러 정도가 급증했고요. 의료기기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무역 안날을 전망할 때 월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참조하는 지표가 중국의 제조 PMI보다는 한국의 수출 지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7%로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각국 도시들이 봉쇄에 따른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됐던 게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5월에도 전 세계 나라들이 경제 정상화가 빠른 속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만큼 수출 경기가 회복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양회 중국을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경제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 정책 어떤 것들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제조 2025를 폐기하고 중국 표준 2035 전략으로 중국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2025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주요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5G 통신이라든지 AI, 감시 카메라나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10가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중국 기술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바꾸는 제조 강국 전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준비해왔는데요.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레노버는 PC와 서버, 그리고 DJI 같은 경우는 민간용 소형 무인 항공기와 관련해서 자체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중국 표준 2035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중국 표준 전략을 쓰는 것은 자국 산업들을 보유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공격을 하기 위한 도구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특허 신청 건수, 하이엔드 제품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기에 상당히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인더스트리의 그 발목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속히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기술 패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격퇴한 거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방역 대응 모범 사례가 있다고 했고 세계가 중국을 배웠다. 그리고 대처 방법도 중국제를 채택하면서 이제는 중국에 감사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해서 진단 기술과 관련된 국제 표준, 그리고 차이나 방역 국제 표준뿐만 아니라 백신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처럼 코로나 백신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차이나 스탠다드 작업을 앞으로는 백신이나 치 방역에서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동시킬 명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이나 스탠다드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염두에 둔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서 미국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강화시킬 것이고요. 또 이제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을 넘어서 본격적인 기술 전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서둘러서 이와 관련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중국 디커플링과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도 바꾸고 보조금 정책도 다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트렌드를 보면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종목들이 중국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중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인프라 건설이죠. 철도나 도로, 공항, 교량 건설보다는 앞으로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서 5G 기지국 건설이라든지 초고압 송전망 건설, 그리고 도시간 고속철도, 또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시설,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 정비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라는 세 가지 분야로 중국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5년간 5G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과잉 생산 문제, 부동산 재고,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 또 국유 기업의 투자 효율 저하 같은 부작용이 컸지만 앞으로 새로운 그 세 가지 분야의 업그레이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시킬 수 있고 과잉 투자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통신과 관련된 그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 8K 동영상, 3D 동영상뿐만 아니라 텔레워크라고 해서 제지역, 원격 사무소, 가상회의 리허설과 같이 사람과 접촉이 없는 산업에서 국제 표준을 만들 것이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을 둔 대용량의 증강현실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그 모델, 또 신업태, 신사업들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와 관련된 그 산업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자세히 또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목요일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함께 나눠본 이야기 정리한 뒤에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고요.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는 지금 내림세고요. 코스닥도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데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한번 찝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네. 창문형 에어컨으로 대박을 낸 이후에 그 여름 관련주의 대명사로 떠올랐는데 지금 또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난 지 며칠 됐죠. 파세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여름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후보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리스트에 아마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대명사 파세코 그리고 신일전자는 에어 서큘레이터로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신일전자로 사명까지 변경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면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중국의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는 뜻인데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또 이제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위닉스라던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방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하츠, 지금 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그 집진 시설을 하는 KC 그룹, KC 그린 홀딩스나 그런 KC 그 관련주들. 그리고 또 그 태경 케미칼이라는 인공 광우를 만드는 그 구름에다가 요오드 화환을 뿌릴 때 들어가는 업체. 그렇게 이제 연관된 것들 다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기상청 3개월 예보를 알려드렸는데 누구든지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에 있습니다.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이 있는데요. 3개월 전망 5, 6, 7월달 전망 제가 알려드렸죠.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높고 강수 확률은 적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 강우 얘기 나올 거고요. 건조하고 뭐 땅 갈라진 논밭 사진 나오겠죠. 뉴스에 그 흐름이 똑같아요. 항상 매년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실 때 이번 연도에 놓쳤으면 내년에 또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여름 관련주를 내년에 또 기다리려면은 뭐 1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냐. 1년 동안 여름만 하겠습니까? 또 뭐 가을 수혜주 있고 겨울 수혜주 있고 테마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번씩 돌아오는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익히고 있거나 아니면 내뱉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쭉 그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강한 거는 파세코다. 이 지금 파세코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홈쇼핑에서 어떤 걸 보게 될 거냐. 쇼호스트들이 자 완판됐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완판.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오늘 밤부터 이번 주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파세코가 신고가를 갔으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문형 에어컨이 홈쇼핑에서 대박 완판 행진 벌이는 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리스터 마켓인 주가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창문형 에어컨군의 대성수기가 왔고요. 역사적 신고가 매물 부담을 다 치웠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 18,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70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리니지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리니지 하나로 정말 끝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지금도 사실 삼성이나 LG에서 약간 텃세가 있지 않을까요? NC소프트 계속 얘기 드렸지만 야구단 처음에 창단할 때 얼마나 심하게 반대했습니까? 그거 그렇죠? 연고지가 같은 롯데에서 특히 심하게 반대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이 정도 코스피에서 다 코스닥에서 갔잖아요. 근데 코스피에서 이 정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운초는 있을 거예요. 쟤네는 코스닥에서 온 애들이다. 꼬리표. 하지만 그거를 실력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 그 리니지가 이제 그 PC 게임으로 즐기다가 PC방 게임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로 넘어갔을 때 다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걱정은. 자, 이거 PC 게임을 즐기던 세대는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때 물론 모바일 게임에 중흥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얘기하면은 PC 게임을 하던 사람이 모바일로 넘어갈까? 그거를 두려워했거든요. 다 우려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모바일 세대가 또 리니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리니지 M이 나오고 2M이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걱정을 하는 건지 시기라는 건지 질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리니지 2M이 나왔으니 리니지 M 유저들은 리니지 2M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캐시카우를 역할을 하던 리니지 M은 죽으니 이제는 리니지 2M에 들어가는 마케팅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M하고 둘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죠. 좋을 땐 뭐냐? 집안끼리 싸움을 하는데 1등을 하려고 싸움을 하는 건 좋은 싸움이에요. 지금 그 리니지 M하고 2M하고 둘이 번갈아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이거는 가족 중에 2명이 대표로 나갔는데 달리기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응원할 때 어떻게 해요, 가족이?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누구든지 이겨라. 그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두 게임 연매출 합산 추정치 1조 8천억 원. 그 카니벌리제이션이 없던 거예요. 자기 침식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이 나오거나 후속작이 나왔을 때 그 전 유저들이나 이용자를 갉아먹는 현상이 없어졌고 오히려 더 증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리니지 M을 하던 사람은 계속 하고 있어, 그거를. 리니지 M, 2M을 또 해. 근데 리니지 2M을 하던 사람은, 리니지 2M을 처음 접한 사람은 리니지 M은 어떨까 해서 리니지 M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일부 NC소프트 지금 야구 개막됐지만 NC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는 지금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를 보시면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전통적인 대기업들보다 주가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으로도 이제는 그런 텃세를 이겨낼 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역사적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언택트 관련해서 이제는 게임이 아닌가. 플랫폼이 갔잖아요. 네이버 신고가, 카카오 신고가. 그 다음 게임 가야죠, 이제. NHN, NC, 그쵸? 손절가 66만 원, 목표가 8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메가스터디입니다. 리니지를 무시하지 않지는 모르겠는데, 롯데그룹에서 굉장히 처음에 NC소프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야구 팬들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메가스터디가 계약 연기의 핵심인 고3, 이 혼란의 수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3이 학생들이 지금 민감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름으로 접어들면 여름에 이제 지치면 게임 끝이에요. 여름에 버텨야 돼, 이거. 너무 덥잖아요. 근데 여기서 집중 안 하면 솔직히 가을에 못 따라잡죠.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거,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단 말이죠. 그 댓글에 보니까 아니 왜 영유아만 자꾸 지원금을 줘? 우리 아들은 고3인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을 고3인 우리 아들이 당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3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운명인데 하필이면 지금 그 시기에 걸려서 이게 계약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또 이태원 클럽발 그게 또 퍼져가지고 연기 일주일 연기 나오고 너무나 혼란스러워. 지금 시험을 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교육 온라인밖에 없는 거죠. 아니 공교육이 열리질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메가스터디 1타 강사들 요즘에 굉장히 큰 싸움 일어난 거 아시죠? 1타 강사 2명끼리. 지금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그 안 좋은 소식 잘 생각해보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메가스터디의 1타 강사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타 강사들이. 메가스터디를 세웠던 손준 사장조차도 원래 1타 강사 출신이잖아요. 강남 지역에서 손사탐으로 그쵸? 자기가 1타 강사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가스터디 1타 강사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고3들에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메가스터디가 옛날에 코스타 시총 2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분할됐죠, 두 개가. 교육하고 메가스터디로 분할됐는데 이게 그동안 부침이 있었을 때 EBS가 강화되면서 부침이 있었을 때 뭘 했냐면 고3에 특화되어 있었던 거를 넓혔어요. 중3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고3이 주력이긴 한데 그 부침이 있을 때 중3까지 넓혀놨어요. 그것도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고 어쨌든 지금 집중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고3인 것 같아요. 고3이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느냐 마느냐 어쨌든 계약을 하던 연기를 하던 어쨌든 사교육 메가스터디는 좋다 이거예요. 하던 말던 혼란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메가스터디도 메가스터디 교육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조금 치고 올라왔고요. 메가스터디는 옛날에 시가총액 2위 갈 때 그때 차트가 이어지는 차트인데 그 메가스터디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네, NC소프트 메가스터디까지 오늘도 재미있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미스터블루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궁금하네요. 네,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 플랫폼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다 가고 있어요. 아마존닷컴, 넷플릭스, 페이스북, 그쵸? 전부 죄다 신고가요.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마당, 이른바 마당을 가진 업체들이 다 떴어요. 그럼 이제 마당을 펼쳐놨더니 뭐가 뜨겠습니까? 마당에서 뛰어노는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가 먹는 갯뼈다귀, 고양이가 먹는 생선. 이게 뜨겠죠? 그게 뭐예요? 컨텐츠. 플랫폼에 얹을 수 있는 컨텐츠가 뜨는 거죠. 거기에 애니, 뭐 교육, 유아, 뭐 다 들어, 게임, 그쵸? 그러니까 뭐 NC소프트, 만화 뭐 이런 거 다 가는 거예요. 플랫폼이 가니까 컨텐츠가 따라가는 거죠. 이제 컨텐츠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미스터블루 한 단계 도약으로 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블루 듣고 왔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짧게 볼까요? 네, 오늘은 파세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예요. 그 옆집 그 코로나가 심하니까 아주 친한 사람끼리만 이제 만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맘카페에서도 얘기하고 아줌마들끼리 3, 4, 5 모여서 그때 얘기할 때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지금부터 창문형 에어컨 달았죠. 그 다음에 주방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식을 못하니까 고등어 구워 먹으니까 고등어 구우면 너 하츠, 너 주방용 공기청정 설치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너네 남편이 뭐 공군 비행기 조종사라는데 공군과 그 태경 케미칼이 같이 인공광을 실험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린 대로 거기까지 가면은 한 사이클 많이 돈 건데 지금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름 냉방 관련주가 먼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방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파세코가 시세가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파세코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세코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